젊음과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유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입어도 문제, 안 입어도 문제.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에 대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전과 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종교가 먼저일까요? 안녕하세요. 옷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의류학자 이민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옷은 어떻게 상징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몇 벌의 청바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3벌, 10벌. 예. 굉장히 많은 청바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바지의 시작은 골드러시와 함께였습니다. 1848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산골 개울가에서 손톱만한 금덩어리가 몇 개 발견이 되었어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고요. 중국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금을 캐는 광부가 되죠. 이것이 1849년 시작된 골드러시입니다. 그런데 청바지랑 골드러시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광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흙에서 구르고 땅을 파고 하루 종일 아주 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은 바지가 금방 찢어지곤 했죠. 그래서 아주 튼튼한 바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광부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준 것이 청바지였습니다. 청바지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바지 중에서 가장 튼튼했거든요. 청바지를 원래 만드는 천은 데님이라고 불리는 천인데요. 이 천의 원래 색은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염색도 하지 않고 바지를 만든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금방 때가 타고 말 거예요. 광부들이 자주자주 세탁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청바지를 염색을 해야 했는데요. 빨강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갈색도 있는데 왜 굳이 파랑이었을까요? 파랑색 염료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파랑색 염료는 인디고 포라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청바지는 광부들의 작업복이었어요. 전혀 비싼 염료를 쓸 필요는 없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청바지는 말을 타면서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들에게 또 입혀지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1950년대부터는 또 노동자 계층에게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청바지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바지를 입었다는 의미는 그렇게 사회계층이 높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육체노동을 하는 아버지들의 아이들도 청바지를 입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어둡고 후미진 뒷골목의 문화가 됩니다. 이런 거친 청소년들을 모델로 해서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이유 없는 반항, 그리고 말론 브란도가 주연했던 위험한 질주와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인기를 얻게 되고요. 유행하는 문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화는 점차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청바지는 어떤 상징을 갖게 되었을까요? 입기 편한, 그렇죠. 스타일이 있는 젊음과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유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종류의 상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우선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자주 접해 보셨을 만한 사진이에요. 첫 번째, 얼굴을 다 보이고 있는 이런 머리 수건을 히잡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얼굴은 다 가렸지만 눈은 보이도록 만든 이런 옷을 니캅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눈까지 포함해서 얼굴 전체를 가린 옷을 부르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복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슬람교에서
그렇죠. 이런 복식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런 복식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달 16일 이란 남부에 위치한 이스파한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한 여성의 얼굴에 산성용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그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9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감상 중이던 한 여성 관객이 공연장에서 강제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르카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입어도 문제, 안 입어도 문제.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에 대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여성들에게 되도록이면 몸을 많이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장을 입음으로써 이 여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성차별이나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꾸란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복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선 느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축구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울고 있는 이유는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가 아니라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에 쓰고 있는 히잡이 복장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기장에 입장하자마자 패배를 당한 거예요. 한번 제대로 뛰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올림픽 무대에서 패배를 했으니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 여성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국제대회는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축구라는 운동은 즐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스케이팅이 꿈인 소녀가 있다면, 그런데 그 소녀가 부르카를 쓴 상태라면 어떨까요?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얼굴을 이용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스포츠에서 과연 그녀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개인의 도전과 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종교가 먼저일까요? 이렇듯 옷은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종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옷이 무엇을 상징하게 될까요?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긍정적인 상징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상징이라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징이라면 쉽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20년 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2035년에는 보다 긍정적인 상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